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치료에 진심인 진재통 의원 이종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척추, 목이나 등이나 허리가 아플 때 척추 쪽에 자가적으로 셀프로 치료할 수 있는 운동 방법 또는 치료받고 있는 중에도 빨리 치료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법들, 되게 이제 복잡다단한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고 하면 되게 따라하기 힘들어요. 결국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단순해야 되고 따라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라하기 쉬우면서 단순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경추입니다. 경추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6가지 방향에 따라서 그 등척성 운동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면 일단은 근육의 수축이 들어가지만 근육의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서 근육에 힘을 주고는 있지만은 이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럼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가 저항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숙이면서 이렇게 이마로 누른다거나 아니면 턱으로 들어올린다거나 이 자세가 유지되게 하면서 이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한 10초에서 20초? 보통 제가 마음속으로 한 10번에서 20번 세알리고 풀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를 경추에서는 총 6가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숙이고 뒤로 젖히고 그 다음 측골 옆으로 또 반대편 측골,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리는 것, 좌측으로 돌리고 우측으로 돌리고, 이 6가지 방향에서 등척성 수축 스트레칭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고개를 숙일 때 이제 이마에 손을 얹어가지고 힘을 저항을 하면서 그 다음에 뒤로 젖힌 상태에서 저항을 하면서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추에 있는 경추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게 활성화되면서 거기서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 이게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자가 스스로 셀프로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근육에 숨어있는 근육들을 이제 깨워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되게 이제 힘을 주는 운동들은 되게 남성분들은 막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힘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힘의 10에서 20% 아주 그냥 지그시 적당한 힘을 줘가지고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추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모든 방향의 운동을 해가지고 그쪽의 근육들을 다 깨워줘가지고 자극한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이거를 한번 다 6가지 방향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약 한 20초 정도 쉬고 다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를 보통 5세트 정도 꾸준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한다,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하고 잔다,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으면 항상 그 시간에 꾸준하게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시간 날 때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안 나요. 쉴 때는 쉬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일할 때는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해놓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경추에 이어서 흉추와 요추에 자극이 되는 그런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자세에서 손바닥을 얼굴 옆에 어깨 위 정도, 어깨 너비로 얼굴 옆에 딱 손을 대고 이 상태에서 쭉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잘 올라가겠죠? 그래서 팔꿈치까지 딱 붙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상태, 그거를 정면에서 보면은 보통 스핑크스랑 비슷한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핑크스 자세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짝 올려버리면 등 쪽으로 딱 자극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팔을 좀 더 쭉 뻗어가지고 더 올려버리면 요추 쪽으로 자극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상체를 전부 다 딱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흉추 위에서부터 흉추 아래로, 그 다음 흉추 아래에서 요추로 쭉 이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렇게 쭉 자세를 유지하면서 전신적으로 흉추에서 요추까지 다 자극이 되도록 하는 이런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이렇게 쭉 자세를 유지하고, 흉추를 자극하고 싶다 그러면 스핑크스 자세에서 좀 유지를 더 하는 거예요. 10초에서 20초. 그 다음에 요추를 더 자극하고 싶다 그러면 팔을 쭉 뻗은 백조 자세에서, 수완 자세에서 좀 더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자극을 좀 더 주면서 자세를 유지해가지고 그런 스트레칭이 되도록 해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흉추와 요추를 쭉 자극을 하면, 보통 흉추랑 요추는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제 척추, 경추, 흉추, 요추 요 3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또 이것도 다 하라 그러면 너무 또 복잡해지죠. 그 살이 붙어가면 붙어갈수록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추는 아까 말씀드렸던 등척성 수축 6가지 방향으로 경추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흉추나 요추 쪽으로는 이제 요추만 불편하다 하더라도 흉추 같이 해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척추는 안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스핑크스 자세랑 백조 자세는, 수완 자세는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스핑크스 자세랑 백조 자세, 수완 자세가 조금 이제 붙으면 몸에 하기 쉬워졌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는 플러스 알파로 팔을 쭉 뻗는다거나 다리를 쭉 들어 올리는 이런 자세를 플러스 알파로 취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보통 수완 다이브라 그럽니다. 이런 우리 다이빙 하듯이 쭉 팔 다리를 쭉 뻗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수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해가지고 유지하면 실제로 좀 어려워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스완 다이브 자세, 팔을 쭉 뻗고 다리를 쭉 뻗어 배만 딱 땅에 대어서 하는 이런 자세를 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흉내만 좀 내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게 힘들면 하체는 그대로 있고 상체만 그대로 쭉 들어 올리는데, 우리 아까 백조 자세 있죠? 백조 자세, 스완 자세에서 쭉 뻗은 자세에서 팔을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도움 닫기에는 팔을 빼버려서 쫙 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유지해버리면 등이랑 허리 쪽으로 굉장히 힘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 자세 유지하기가. 그러면 이게 상체를 쭉 들어올리기 힘들다 그러면 상체를 조금만이라도 들어올려서 유지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한 10초만 해도 허리 등 쪽으로 근육이 잘 없는 사람들, 특히나 보통 이제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가 만성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협장 있는 분들은 초음파를 딱 대보면 이 근육이 지방 변성이 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근육의 질이 안 좋아요. 근육 자체가 볼륨도 적고, 그러면 근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자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볼볼 떨거든요. 그러면 많이 들어올리면 들어올릴수록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올려서 적당히 유지. 이 20초가 힘들면 10초, 10초가 힘들면 5초만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쉬고, 다시 또 5초만 유지한 다음에 쉬고, 이걸 꼭 해주라고 말씀드려요. 보통 처음부터 이런 스완 다이브 같은 어려운 자세를 하라 그러면 힘드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핑크스와 스완 자세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적어도 한두 달 해서 좀 자세가 좀 쉬워지면, 아니면 나는 힘든데요 그러면 보통 6개월씩 계속 이걸 쭉 해주세요. 이건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척추, 흉추를 자극한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자극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해줘야 되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그냥 자세만 유지해도 그쪽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스테이지 되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스핑크스, 스완 다이브 요 세 가지 운동법은 조금은 힘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힘이 들다고 할 경우에 허리 아프신 분들 꼭 해야 되는 운동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허리 아픈 환자분들한테 허리 아픈 운동은 뭐 하면 되나요? 물어보면 항상 저는 필수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플랭크 자세입니다. 보통 이제 그대로 엎드려 뻗쳐 하는 자세에서 팔을 딱 뻗어서 되고 있는 거죠. 손을 딱 뻗어서 해도 되고요. 이게 힘들면 아까 스핑크스 자세처럼 팔꿈치를 딱 붙이게 돼요. 근데 팔꿈치를 붙이든 팔을 뻗든 어떻든 간에 이게 척추가 하나로 쭉 일자로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이걸 하다 보면 힘이 잘 안 돼서 자세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등이 쭉 올라가서 동그랗게 되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되거나, 아니면 고개를 힘드니까 고개를 바짝 들고 이렇게 막 힘들게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짧게라도 자세를 딱 유지해서 딱 머리부터 다리가 쭉 일자가 되도록 해서 자세를 딱 유지한 상태에서, 그 좋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힘을 주고 이제 보통 한 30초 정도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힘드시면 10초라도 하고 이제 다시 10초 쉬고, 다시 10초라도 하고 10초 쉬고, 이런 식으로 한 세트를 보통 한 5세트 정도 쭉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 척추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되게 강화됩니다. 보통 이제 멀티피다리하고 척추 안에 있는 척추 속 근육들이 하나씩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활성화돼 버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척추가 돌아가 있잖아요. 측만증 있는 분들, 척추가 회전돼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골반이 돌아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돌아간 것들은 우리가 그날 뭐 걸은 자세라든가 앉아있는 자세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 플랭크 자세를 쭉 해줘버리면 척추 안에 숨어있는 근육들이 양쪽으로 같이 이제 스트레칭 되면서 얘들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메오스타시스, 이런 항상성이 있어서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 버리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쭉 유지하기 때문에 이 척추의 교정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시고 등이 아프신 분들한테 필수로 해야 될 운동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플랭크 자세, 플랭크 운동입니다. 자세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는 저는 보통 나이가 40대 이전은 30초에서 1분을 하라 그러고요. 50대 이후로는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20초 정도를 시작을 하라 그래요. 이게 너무 쉽다 그러면 10초씩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맞는 시간을 정해놓고 1분 하면 참 좋은데 처음 시작부터 1분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1분 했다가 쉬었다가 1분 했다가 쉬었다가 보통 하루에 3세트 정도 하는데요. 허리 아프신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모두 다가 이 플랭크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자세가 이제 요령이 붙으면 그때는 사이드 플랭크라고 측면으로 이제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딱 대고 옆으로 뭐 그 상태에서 한쪽 팔을 쭉 뻗어도 되고요. 아니면 차렷 자세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 자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똑같이 30초 정도 있다가 풀고, 그것도 이제 한 세트를 보통 5세트 해주면 되게 좋겠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면 또 힘들어 하거든요. 한 가지만 설명드린다 그러면 저는 플랭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반드시 플랭크 운동 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 통해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드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플랭크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 분들은 치료가 난 다음에 다시 좋아져가지고 안 아프고 잘 안 오세요. 근데 이런 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또 아파서 또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지듯이 척 쪽에 있는 퇴행성 변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착증이 진행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주고, 그 협착증이 가해지는 그 힘을 이 숨어있는 작은 근육들이 대신 해줘가지고 그런 협착을 느리게끔, 퇴행을 느리게끔 해가지고 그 통증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스완 자세에 이어서 스완 다이브 자세를 설명드렸었는데 스완 다이브 자세가 어려워서 좀 하기 힘드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 힘든 게 바로 러시안 트위스트라는 자세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다리를 들고 상체를 들어서 이 꾸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기도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체간을 트는 거예요. 다리를 가만히 유지해도 되고 다리도 한 반대편으로 어떻게 틀어도 되고 이렇게 트위스트한 자세로 유지했다가 또 반대로 틀어서 유지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복근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좀 유지되는데 복근에 힘이 없더라도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힘이 잘 없다 하더라도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도 10초 해주세요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업그레이드로 몸을 틀어버린다. 그럼 더 운동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허리 보통 이제 복부 파워하우스라고 그러죠. 복부에 있는 우리 체간을 딱 잡아주는 근육은 아래쪽으로는 골반적은 앞쪽으로는 복근 그리고 뒤쪽에는 우리 보통 척추에 숨어있는 잔잔한 것들, 멀티피투스 같은 이 숨어있는 근육들, 그 다음 측부에는 복횡근, 그리고 위쪽에는 지붕이 되는 횡격막. 요게 굉장히 우리 체간의 중요한 파워하우스라고 하는 중요한 코어 근육이거든요. 요즘 코어 근육 말이 많은데 얘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랭크 자세가 뒤쪽에서 잡아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플랭크 자세를 강조한 거고요. 이와 함께 앞쪽에 있는 복근을 되게 중요하게 그와 함께 측면에 있는 복사근과 복행까지 중요하게 한다 그러면 이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앞에 있는 복근만 한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체간을 들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그 이게 체크 자세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요령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냥 체간을 들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그 자세만 유지하는 것이 앞쪽에 있는 코어를 강화시키는 거면 이게 체간을 틀어버리면 측면에 있는 복사근, 복근까지 강화시키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되는 허리를 감싸주는 일석이조가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러시안 트위스트라는 자세는 복근과 복횡근, 복사근 같은 이런 복근들을 강화시키는 자세지만 이게 결국은 체간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허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러시안 트위스트라든가 스완 다이브 같은 좀 어려운 자세가 여러분들 하기 힘들다 그러면 포기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플랭크도 꾸준히 해주시고 한다면 하나씩 하는 것. 그래서 한 개를 강조한다 그러면 저는 플랭크 운동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와 함께 지금 당장 허리 신경이 눌려서 척추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요, 이런 운동들 하기 전에 먼저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척추를 틀어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안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체간을 딱 V자로 만들어서 다리를 들고 체간을 들어서 이 자세 유지하기에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위에 복근, 아래 복근 다 같이 쓰기 때문에 힘들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냥 바로 누운 자세에서 팔을 쫙 벌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척추를 이렇게 트위스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림 나오는 것처럼 다리를 딱 꼬아가지고 우리 보통 양반다리 하듯이 한쪽 다리만 올려가지고 보통 다리를 꼬은 자세에서 체간과 반대로 딱 틀어가지고 골반을 한쪽으로 틀어주고 몸을 반대로 틀어줘가지고 이럴 때 살짝 허리를 들어주면서 몸이 좀 더 틀리도록 하면 더 도움됩니다. 그래서 척추를 비틀듯이 빨래 짜듯이 비틀어져 버리면 그 비트는 자세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있던 부분들이 살짝 이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디스크가 눌린 게 좀 풀어집니다. 이렇게 쫙 쥐어짜듯이 풀어져 버리면 이제 일단 당장에 엉덩이와 다리가 저린다거나 허리 아픈 것들이 조금씩 완화된다. 그래서 요 스트레칭 결국 이건 흉추와 요추인데 골반이 잡아주기 때문에 요추에 좀 더 자극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추 스트레칭에 좀 더 도움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완 자세라든가 스핑크 자세 그리고 이제 우리 플랭크 자세 같은 되게 이런 좋은 운동 스트레칭들은 허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지금 당장 다리가 저리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플 때 좀 도움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게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자세 다리를 들어서 꼬고 있는 그 자세만으로도 보통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린 그쪽 방향에 장요근이 살짝 스트레칭이 됩니다. 장요근이 뭐냐면은 우리가 척추 1번, 2번, 3번, 4번, 5번 요추의 측면에 요추 바디 측면에 붙어가지고 이 다리 이 대퇴골에 리스트 이렇게 들어가는 부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우리 몸에서 대둔근과 이 근육이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간을 숙이는 근육인데 되게 보통 뭐를 줍다가 허리를 숙이다가 뭘 움직이다가 허리를 숙이다가 갑자기 뜨끔해가지고 허리를 못 편다. 이런 경우 되게 장요근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허리에 뜨끔해가지고 아픈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요 자세를 유지하는 거. 이 자세를 비트는 거가 해버리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리를 꼬아서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갑작스러운 요통에 도움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거기서 신경 압박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비트는 자세까지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경추, 흉추, 요추 쭉 내려오면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척추에 붙어있는 골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골반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골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골반이 앞뒤로 틀어지는 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반대 옆으로 틀어지거나 안으로 틀어지는 거. 이게 뒤로 틀어지는 거를 골반이 뒤로 틀어지는 걸 PI라 그러고 앞으로 틀어지는 걸 AS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걸 아웃플레이어, 그다음 안쪽으로 틀어지는 걸 인플레이어. 이런 식의 좀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게 척추가 이 골반이 이게 앞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은 여기 붙어있는 대퇴골이 있지 않습니까? 대퇴골이 살짝 이 대퇴골의 중심이 앞쪽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뒤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딸려 올라가겠죠. 이렇게 딸려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골반이 뒤로 돌아간 이 부분에 다리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부학적인 단적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자세에서 하는 운동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이제 손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도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있어요. 똑같이 눈도 그래요. 오른 눈을 많이 쓰는 주시가 있는 사람인 반면 왼눈을 많이 쓰는 왼쪽 주시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다리의 불균형에 의해서 골반이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인해서 다리가 짧아진 경우에는 우리 보통 교정을 해서 다리 길이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해버리면 계속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셀프로 다리를 교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고관절 자체, 이 골반 자체를 뒤로 쭉 스트레칭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앞쪽으로 쭉 스트레칭 시키는 거. 앞쪽으로 스트레칭 시키는 거는 그냥 다리를 쭉 들어 올리는 거죠.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잘 되니까. 뒤쪽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걸 쭉 들어 올려서 이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자극을 많이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납작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뒤로 쭉 들어주는 이게 바로 고관절 신전에 해당되거든요. 이 과신전인 거죠. 고관절 과신전. 보통 이제 30, 40도 이상 들어주라 그러는데 어르신들 누워서 다리 들려면 다리 거의 못 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런 경우는 한 30도, 20도, 30도 정도만 내려도 일단 저항감이 있는 데까지 갔다가 들어서 10초 이상 유지하고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양쪽으로 같이 하셔야 돼요. 나는 오른쪽 단족이니까 오른쪽 다리가 짧으니까 오른쪽만 더 길어지게 하려고 해야지 해버리면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은 왼쪽 단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지 말고 양쪽을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항상성, 우리 몸에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균형 골고루 해줘버리면 결국은 우리 몸의 그 세팅 자체가 원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게 발이 길이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셀프로 운동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라. 나는 골반이 틀려 있어서 아프고 그냥 딱 보더라도 뭔가 골반이 좀 허리에 틀어져 있고 다리 길이 다르다. 이럴 때는 엎드려가지고 다리를 쭉 들어주는 이 운동만 하더라도 굉장히 도움되고 이 운동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골반의 세팅, 그러니까 골반이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돌아가는 요거를 세팅을 도와주면 정상으로 화시키면서 도움되고요. 이와 함께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요. 이 대둔근 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둔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합니까? 런지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되게 좋습니다. 스쿼트 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 허리 아픈 환자분들은 되게 막 무거운 걸 들어요, 일부러. 그냥 뭔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제대로 된 자세로 꾸준히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데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이게 힘이 별로 안 들어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막 들고 역기를 들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허리를 다쳐요. 자, 지금까지 경추, 흉추, 요추, 그다음 골반까지 해주면 좋을 운동 및 스트레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와 함께 경추든 요추든 흉추든 아니면 골반이든 마지막으로 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만 더 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워하우스 또는 이제 코어 근육, 이 장기를 딱 붙잡고 있는 이 앞에는 복근, 옆쪽에 복행근, 뒤쪽에는 이제 멀티피투스, 아래쪽에는 골반적은, 위에는 횡격막. 이렇게 딱 우리가 장기를 싸고 있는 코어 근육들의 가장 핵심은 바로 머리 위 폐와 심장과 그다음 아래쪽에는 소화기 장부를 막고 있는 이 횡격막입니다. 이 횡격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체간에 이 횡격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힘을 쓸 때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한 다리를 들 때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 횡격막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횡격막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횡격막 아래쪽에 붙어있는 우리 몸의 림프 기관, 우리 몸이 결국은 수분 대사죠. 우리가 림프가 문제가 돼서 림프 저류가 돼버리면 다리가 붓지 않습니까? 팔도 붓고. 그러니까 림프 부종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이 림프 기관의 60% 이상이 바로 횡격막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횡격막을 잘 활용하면 그런 림프의 순환도 도와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붓기도 빠질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붓는다, 뭐 다리가 붓는다 이렇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횡격막을 잘 자극해가지고 림프 순환을 도와주면 붓는도 줄어들고 그와 함께 이 횡격막이 위아래 척추를 딱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크루스라고 하는 두 가지 기관이 쭉 내려서 요추 3번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허리 뼈까지. 그러면은 얘가 튼튼하게 잘 유지돼 버리면 척추의 자세라든가 척추의 근육도 유지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 유지돼 버리면 허리도 안 아프고 등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횡격막을 반드시 저는 자극하라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셀프로 자극하는 방법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배가 꼭 나오죠. 들이셔서 배를 볼록 나게 한 다음에 후 내쉬면서 배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손을 배가 들어갈 때 그대로 갈비뼈 아래쪽을 잡고 그대로 쭉 안쪽으로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쪽을 지그시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이 안쪽에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손을 안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그림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하루에 10번 이상 해주면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 있는 소화기까지 그리고 위에 있는 호흡기까지 심장, 순환기까지 다 같이 이 횡격막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얘를 자극을 잘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림프순환에서 붓기도 빠질뿐만 아니라 호흡기라든가 장기는 특히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 밑에 붙어 있는 소화 장기의 움직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건 플러스 알파로 부가적인 효과인 거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효과는 척추, 경추, 흉추, 요추 자세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그러면 테이크홈 메시지 꼭 필수로 될 거. 허리가 아프다? 첫 번째 플랭크 운동. 거기서 하나만 더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이아프램 릴리즈. 그러니까 횡격막 자극하는 거. 자, 그럼 목이 아프다?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자세, 6가지 방향으로의 등척성 수축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는 골반이 틀려 있다. 다리 길이가 다르다? 그러면 바로 엎드려가지고 다리를 들어주는 이제 고관절, 과신전 스트레칭을 해주고 난 다음에 횡격막 자극. 요런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 최종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운동들은 어떻게 보면 척추에 굉장히 딱 축소시켜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꼭 도움되고 꼭 따라하시기 쉬운 것들만 모아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이프램 릴리즈 해주고 딱 주무시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목, 허리, 등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나는 나이가 지금 70인데 80인데 이 운동 어떻게 따라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쭉 해주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맨날 골골하면서 아파서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척추, 목, 등, 흉추, 골반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치료에 진심인 이상 진재통위원회 이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